대한민국 전체 환경 산업을 아우르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단 발주 규모가 대한민국의 한 5% 정도, 환경 산업에서 한 5%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 발주가 대한민국 전체로 앞으로도 올해를 비롯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공단은 1980년도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이제 설립되었고 1987년도에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됐습니다. 이 두 기관이 2010년도에 통합되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2,156명이고 올해 예상 규모는 1조 4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본사 조직과 함께 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요. 주요 기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각종 환경 측정망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주 계획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 운영, 그러니까 하폐수 처리장, 수생태 시설, 폐기물 시설 등에 대한 그 설치 운영 설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응으로서 토양 오염 부지에 대한 조사 복원 이런 업무도 하고 있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서 폐기물 발생 억제 그리고 친환경 처리 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예상 규모는 1조 4천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공단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0% 미만입니다. 대부분 이제 환경부가 해야 될 부분을 대행하는 정부 대행 부분이 3천억 정도이고 2019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그 환경시설 설치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체 한 714건 1조 1145억 정도 규모를 발주 예정입니다. 작년도가 1조 210억 정도에서 한 9% 정도 증가된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공사는 108건 8,988억 원으로서 작년 대비 6,800억 발주 실적 대비 30% 정도 상승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금액 대비 671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한 52% 줄은 상태로 보이고 물품도 1,486억 원으로서 작년 1,700억 발주 실적 대비 좀 줄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환경부와 대행 계약이 체결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행 계약 이후 집행 계획 승인 이후 좀 더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용역이나 물품에 대한 발주 계획은 저희 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발주 계획을 별도로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주 세부 계획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시설공사 부분에서 이제 과 물품 용역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발주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세부 내용을 탑재해 놓았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열린공단 입찰 정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열린공단의 입찰 정보에 발주 계획을 보시면 엑셀 자료로 세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좀 참고해 주셔서 자세한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저희 사업부서 연락처 이제 명기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뭐 이제 안내가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보다도 향후에 그 설치 지원 분야가 어떤 정도로 이제 공단이 예상하고 있는지,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제 예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 처리 시설 분야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은 올해 저희 환경시설본부에서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기로는 화천군 등 13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고 관로정비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한 4,200억 정도 규모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86,000톤 규모, 관로정비를 306km 정도 규모로 돼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하수도 시설처로 문의해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협약 추진 전이라서 자세한 내용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확대된다라는 그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또 2019년 그 관로정비 계획으로는 가평, 광주, 구리 이제 관로정비 신구 협약 목표입니다. 그 86,000톤 요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로정비 13개 지자체는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경기도 가평, 광주, 구리, 부천, 논산, 홍성, 청주, 의성, 정읍, 군산, 천안, 청주, 하남 등 13개 지자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최근 환경부 정책에 따라 상하수도 정책에 따라서 도시 침수 예방 사업과 집안 침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 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정책에 따르면은 도시 침수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 침수가 발생 또는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 10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공단은 27개소를 수행 중에 있고, 전체 64개소 중에서 2018년도에는 신규로 6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침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부분입니다. 그 하수 인프라가 많이 신설되고 거의 완료됐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노후화된 하수관로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그 환경 물량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집안 침하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2016년에 10건이 있었고 2012년에 10건, 2016년에 238건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으로 관로 복구 계획을 환경부 차원에서 1,507km 총사업비 2021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기로 우선 그 정책을 수립됐습니다. 이 정책 수립은 지자체를 통해서 실행되고, 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받은 부분은 공단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있습니다. 총 이제 앞으로도 한 9년 정도가 남아 있는 사업이고요. 12년간 전체 그 총사업비 3조 962억 원이 투입되고, 국고가 이 중에 뭐 1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2017년도에 22개소, 2018년도에 22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설계, 공사 등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20년도에도 신규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환경부 업무에 정책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입니다. 폐기물 분야에서도 2018년도에 공단이 그 협약 체결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인 부분과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부분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고성군 매립시설 정설 사업이 있고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898억 원 규모입니다. 서산시 자원해수시설 설치 사업 705억 원 규모이고 올해 발주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센터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공단은 2015년부터 2015년 5개소, 16년 3개소, 17년 5개소, 그리고 작년에 5개소에 대해서 정책 지원 중에 있고 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설계 공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 지하수 분야입니다. 군사시설 오염에 한국군 군사시설에 대한 오염 부지 토양 정밀 조사 물량이 있고 반환 예정 미군 기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미군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기초 조사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폐강산 등 오염 부지 토양 환경 조사 물량도 있고 장항제련소 반경 1.5km 이내 오염 토양 정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끝으로 전기자동차 분야입니다. 전기자동차 분야는 주로 물품이 있고 이제 전기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관공서나 인프라 부족 지역에 대해서 혼잡 충전소 복수화 중심으로 올해 총 2019년도에 공공급속 충전 인프라를 총 1,340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부 발주 계획은 공단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말씀 더 설명을 안 드리고 공단은 이러한 발주람에 있어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환경산업체가 이제 영세하다는 점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하거나 창업 초기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집행기준 입찰 집행기준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입찰 가점을 만점을 준다. 신용평가 만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주로 환경산업업체가 영세한 산업업체가 하도급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했을 때 입찰 가점을 주는 그런 조달청 기준 개정과 함께 일치시켜서 입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7년 6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저희 환경 우수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중에서 정책자금 융자 쪽을 집중하여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진흥 채권을 발행하여서 중소기업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는 달리 직접 대출을 하고 있는 점이 저희가 좀 차별화된 점입니다. 저희가 일단 지원하는 기준은 간접 대출 방법과 직접 대출,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대리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 투자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 기업, 그다음에 고용 창출 기업, 혁신 성장 분야 영위 기업, 그다음에 정부 8대 선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융자 제한 기업 가이드가 있는데 이건 되게 최소한의 요건들이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요건들은 다 통과하게 될 거고요. 네, 자금 규모에 대해서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조 6,70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추경 등으로 더 추가 편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금 종류로 보시면 창업기업 자금과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제도약 지원 자금, 긴급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업력으로 가장 크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창업하신 지 7년
미만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 자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창업하신 지 7년이 넘으셨다. 그러실 경우에는 신성장 기반 자금 쪽으로 먼저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혁신창업 지원 자금과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자금이 저희 공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혁신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신 지 7년 이내의 업체 중에서 시설 투자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운전자금 등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혁신창업 지원 자금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촉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생긴 자금인데요.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고용하신 기업, 아니면 고용 창출이 3년 연속해서 증가하신 기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서 이런 성과들이 있으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으로 신청하시게 되시면 금리 0.1%포인트의 우대 혜택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자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안내 드릴 텐데,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창업자금 안에 있지만 유일하게 업력 제한을 받지 않는 자금입니다. 7년 이상인 업체들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산업 영위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나 아니면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그다음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업체들이 기술 개발하시는 데 필요하신 운전자금들을 저희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익공유형과 성장공유형 자금이 있는데요. 이익공유형 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단기 순손실을 나거나 아니면 순이익이 없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저리의 자금으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0.5%고요. 나중에 성과가 나실 경우에 저희가 성과 연동해서 이자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렵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공유형 자금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장공유형 자금 있는데, 업체 중에서 우리 회사 이제 IPO나 기업 공개해야 될 이제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커야 되겠다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성장공유형 자금으로 저희 쪽에 지원 받으실 경우에 저희가 이제 IPO 하시는데 도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인데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은 내수기업이지만 수출을 하시려고 하시는 기업과 아니면 작년도 기준으로 수출액 10만 불 미만인 업체들, 수출하실 때 도움드릴 수 있는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실적 작년도 기준으로 10만 불 이상인 업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으로 저희 신청 주시면 자금 이용에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성장 기반 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신성장 기반 자금 안에는 혁신성장 유망자금과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혁신성장 유망자금 같은 경우에는 업력 7년 이상인 업체께서 시설 투자하실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자금이고요.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 구축이 필요하시거나 구축 사업에 참여하셨거나 자동화 설비들 넣으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도약 지원 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제도약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환과 무역 조정, 구조 개선 전용 자금, 그다음 재창업 자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 전환 자금과 무역 조정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환 자금은 일단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업종 변경이 필요한데, 그 업종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랄 경우에 저희 사업 전환 승인 받은 기업 대상으로 사업 전환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무역 조정 자금 같은 경우에는 FTA 무역 피해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역 조정 자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조 개선 전용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회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이제 조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나중에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해서 성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성장 계획 같은 거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부실 예방 진단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구조 개선 전용 자금으로 업체에 이제 지금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창업 자금이 있는데, 재창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셨다가 이제 실패하셔서 신용정보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제 재창업 하시는데 금융권에서 조달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가 재창업 자금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라고 있는데요. 긴급 경영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재중소기업 자금과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해 피해 받으시거나 태풍 피해 받으시거나 지진 피해 등 재해 관련해서 이제 뭐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 피해 규모에 이제 맞도록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경영애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뭐 이제 자금 같은 경우에 뭐 대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그다음 뭐 거래처 도산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졌다. 그다음에 지금 조선업, 해운, 철강업 같이 지금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어려운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금 종류는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청하는 방법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전국에 31개 지역 본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온라인 자금 신청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하실 때 업체 주소 넣으면 저희 관할구역 선택되게 되어 있고요. 그 관할구역 선택하신 다음에 그 자가 진단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자가 진단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 부채 비율이 초과하는지,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00%에서 500%까지 업종별로 조금 나눠져 있는데, 업종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지와 그다음에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지, 매출이 뭐 이제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전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하시고 시간을 선택하시면 상담 예약이 가능하시고, 그 시간에 각 지역 본집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 본집을 이제 방문해 주시면 저희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상담 도와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에 대표님들한테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자금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자금 어떤 거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도 그냥 사전 상담 예약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사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융자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융자 신청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될 거고요. 현장 실사에서 이제 기술 사업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술 사업 평가 등급이 나온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업체별로 약정을 체결하고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정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작년 3월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연대보증 폐지를 점차 늘려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체적인 융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책자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업체분들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상환 계획을 내게 되면 자율적인 상환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상환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전화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뭐 비즈니스 지원 센터나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 센터라고 해서 전화 가면서 저희 정책 자금 싸게 드릴게요 하시는 브로커 분들 좀 계실 텐데요. 그런 브로커 분들 전화 받으시고 이분들 통해서 저희 쪽으로 오시지 말고 그냥 모르시더라도 그냥 저희 쪽으로 무작정 방문을 해주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부당 개입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지 말고 저희 쪽으로 직접 상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환경부 위탁을 받아서 환경기업들의 이제 국내 육성이라든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산업협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1조에 따라서 설립된 법정 법인이 되겠고요. 환경 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 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추진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협회에서는 이게 기업 주도,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 업무나 정관사 업무는 자료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환경산업체 역량 강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네, 국내외 마케팅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해주는 사업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있고요. 네, 교육 서비스, 그리고 국내 환경산업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산업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산업체들이 요즘 보면은 국내에서는 시장이 많이 없고 다들 이제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요. 새로운 시장을 이제 뭐 개척하거나 기존의 뭐 해외 시장을 뭐 진출하고 계셨지만 추가로 판로 개척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뭐 다양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이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올해는 13개사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이 되는 분야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확장 지원 분야, 현지 구조장벽 해소 분야, 그리고 현재 기술 실적 강화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 시장 확장 분야를 보시면 우선 해외 마케팅을 위한 이제 홍보 자료를 구축하는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품이나 기술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그리고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이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비용까지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조 장벽 해소 분야를 보시면요. 우선은 그 해당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분석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컨설팅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국의 뭐 무역이나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같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현지에도 전문가들을 활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이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기술 실적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지 바이어들이 이제 성능 평가라든지 제품 시연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뭐 기술 성적서, 그리고 특허 출원이나 인증 취득 이런 비용을 이제 전체 항목의 40% 이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고요. 민간 부담금 30%를 제외한 70% 이내에서 2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억 원을 지원받고 민간 부담금까지 하면은 총 사업비는 2억 8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총 2년 정도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 동안 사후 관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공고는 한 2월 이번 달 중에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날 예정이고요. 우선 1차와 2차에 걸쳐서 13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면 뭐 컨설팅 기관들과 뭐 매칭하고 상세 뭐 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선정 이후에는 이제 1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2000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000년도 개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째 되는 2020년 12월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담당자는 이제 박지훈 대리인데요. 이제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 전화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밖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협회 직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프리카 마을 상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ODA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매년 이제 한 개 국가에 대해서 한 150톤 규모의 소규모 마을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이제 2016년도에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17년도에는 세네갈, 18년도에는 가나를 지역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모잠비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 국가에 이제 정수 설비를 설치할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5월에 기업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참고로 2020년에는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ODA 사업 그 성격상 2년 전에 그 해당 국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 에티오피아나 모잠비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경무역 국제동향 전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양자 다자 간 이렇게 뭐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환경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시장이 계속 이제 개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 컨설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통합환경관리법이라든지 자원순환법 같은 이제 새로운 환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시장에 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또 환경 컨설팅에서 역할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뭐 시범 사업이나 전문가 회의, 그리고 이제 환경 컨설팅 인식 개선을 위한 뭐 홍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국내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우선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한중 환경산업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미세먼지 실증 사업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국가나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꼭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뭐 정부 간의 이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환경 기업들과 함께 그 중국의 유망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기술 설명회, 그리고 1대1 상담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 지역에 이제 파견을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전문가 상호 교환 연수가 되겠는데요. 오늘 산동성, 섬서성, 산서성 이렇게 3개 지역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좀 수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4개의 성에 대해서 환경산업 협력단을 파견을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4월에 산동성, 6월에 북경시, 그리고 9월에 광동성, 11월에 섬서성 이렇게 4개 지역을 파견할 예정이고요. 우선 전년도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코트라 무역관과 좀 연계를 해서 사전 바이어 매칭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나 장치비는 다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기업들은 이제 여비라든지 개별적인 물품 운송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공고는 파견하기 한 3개월 전에 협회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직원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이제 파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이제 해외 전시회나 그다음에 기업들의 뭐 개별 상담회, 그다음에 뭐 포럼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정부 간 협력회의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유럽, 중남미, 서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에 대해서 이제 파견을 했었고요. 총 이제 58개사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6개 권역에 대해서 파견을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3월 초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 파견 예정이고요.
이제 6월에는 이제 러시아, 크로아티아, 그다음 9월에는 이제 미국 2개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 10월에는 베트남, 싱가포르가 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지금 뭐 신남반 정책으로 좀 핫한 인도 지역에 이제 3개 지역을 이제 파견을 할 예정이고요. 이와 좀 논외로 한중일 간에 이제 순회 전시회라고 이제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은 미정이지만 이제 파견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시장 개척단 또한 이제 파견되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메일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일정을 잘 봐두셨다가 또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오프라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환경기술 제품 검색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eidb.kr입니다. 지금 현재 뭐 모바일 버전으로 구축을 했고요. 또 영문과 중문 사이트도 이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구축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환경 산업체들이 이제 환경 산업 통계에 따르면 5만 6천 개 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 기업들 간에 이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제품이 있는지 좀 검색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들과 같이 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싶어도 또 그런 루트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대기업들은 어떤 우수한 뭐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알지만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좀 호소하신 적이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자기네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대기업들은 이제 사용할 그 우수 기술들을 좀 빨리 검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현재 오픈이 되어 있고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기업 정보나 제품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환경시장 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해외 유망 환경시장 정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2개 국가에서 4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책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그 해당 국가의 중점 현황이라든지 정부 체계, 법, 제도, 정책, 진출 사례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지 진출을 위해서 우리 환경 기업들이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 진출 전략이나 진출 방안 같은 것들을 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협회에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 자료들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저희가 인도,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이제 2개 국가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뭐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그 정책 기조에 맞춰서 몽골을 재조사하고 미얀마를 신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교육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17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발전, 증기, 폐기물 분야라든지 1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철강, 뭐 비철이나 유기화학 분야 이런 업종별로 저희가 인문 대응 역량 강화 부분을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지금 3월부터 총 이제 17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외 진출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환경 플랜트 진출 실무, PPT 실무, ODA 활용, 해외 진출 실무 등 이렇게 3개 과정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 해외 환경 플랜트 진출 실무는 이번 달 26일, 27일 양일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희 그 교육 홈페이지 내에서 교육 신청을 하시는데 이제 사전에 이제 저희 협회와 기업 간의 협약 체결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약 체결은 뭐 지금부터라도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교육 그 뭐 통합환경관리제도 같은
거나 해외 진출 실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시작되기 한 3, 4주 전에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교육 홈페이지에서 일정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담당 직원들한테 문의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다음 국내 네트워크 구축 부분입니다. 한중일 간에 이제 한중일 환경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부대 행사의 일환으로 이제 환경 산업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기술이라든지 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중국 수저우에서 개최가 됐었고요.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주최하는 국가에서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지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분야가 확정이 되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 분야에 맞춰서 한 4개나 5개 그 기업들을 모시고 일본에 가서 정책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이제 뭐 네트워크 구축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뭐 협회의 이제 회원사분들이 이제 뭐 상하수도나 컨설팅, 기후대기, 자원순환 이렇게 4개에 있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이제 뭐 상호 간의 뭐 협력이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분야에 이제 뭐 염두에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환경 기업들의 뭐 대중소기업들 임직원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제 뭐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들 같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시작하고 또 뭐 해외 뭐 수주 사례라든지 또 우수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갖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협회에 대한 이제 소개는 마쳤고요. 우선은 환경산업체들의 뭐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기술원 협회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올해는 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